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9살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40분 가까이 갇혀 있었던 보도 어제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사고 초기 10분 가까운 시간 동안 비상통화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살 이모분이 엘리베이터에 탄 시간은 24일 오후 6시 20분. 부품 고장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아이는 바로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 회사 콜센터와 즉시 연결돼야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난으로 비상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비상 버튼을 한 번 누를 경우 콜센터와 바로 연결되지 않고 안내방송에 따라 한 번 더 비상벨을 눌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센터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가 본사 콜센터와 연결이 된 것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10분쯤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갇힌 아이의 말소리가 콜센터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잘 안 들리는데요. 일단은 저희 원격으로 구출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실제 업체 측과 함께 실험을 해보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콜센터에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계십니까? 지금 인터폰 테스트 중이라고요. 점검장인데요. 너무 작게 들립니다. 아이는 초기 10분 정도를 그렇게 흘려보낸 뒤 27분이 더 지난 뒤에야 구조됐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는 나가서 놀지 않을게. 엄마, 그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엄마 그냥 정원이 있는 마당이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가면 안 돼?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마음이 너무... 전문가들은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더더욱 많이 놀라고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큰 충격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리업체 측은 현행 규정상 얼마나 잘 들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고 비상통화만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약간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문제는 법적으로 그게 지금 정확히 정해지는 건 없어요. 통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엘리베이터 사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평소 너무 자주 이용해서 그런지 얼마나 위험한 공간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무감각해지기 쉬운데요. 사소한 부주의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한 남성. 목줄을 한 애완견이 미처 타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문이 닫혀버립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자 애완견은 그대로 딸려가 허공으로 뜹니다. 엘리베이터가 두께가 얇은 목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5mm까지는 단지가 됩니다. 애완견 주의했는지 줄넘기죠. 특히 학생들 가방 끈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얇은 경우에 끈 같은 경우는 단지를 못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아이들의 손이 끼는 사고도 많습니다. 어린아이 손 모양의 모형을 엘리베이터 문에 대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대로 문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럴 땐 억지로 잡아당기지 말고 지지대 등을 이용해 문과 문틀 사이를 최대한 벌리고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 지하철역, 전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받자 문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추락합니다. 문이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보슈라는 장치가 있지만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장치가 빠져버려 밀리게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멈춰 닫히게 되면 강제로 문을 열어 무리하게 탈출하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열린 문틈으로 떨어져 추락사할 수 있고 문틈에 끼이는 등 2차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는 지난 10년간 300여 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살 이모 씨가 아파트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서 발견된 건 어제 오전 6시쯤.
비명을 덮고 달려간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났는데 위에서 났는지 밑에서 났는지 어디서 나는 거 확실히 그게 안 되잖아요. 내를 타고 올라오다가 보니까 위에서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 씨는 아파트 9층에서 승강기 문을 열려다 발을 디뎌 1층에 서 있던 승강기 위에 떨어진 겁니다. 술에 취한 이 씨는 승강기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억지로 문을 열려다 추락한 겁니다. 승강기 통로로 20m 정도를 추락했지만 다행히 갈비뼈 골절과 무릎 등에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추락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도 의아한 생각인데 환자가 생명에는 이상이 없고 골절 그 부분만 다쳤다는 데 대해 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 남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이 씨는 현관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승강기 문을 부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의 황당한 행동 때문에 아파트 승강기 운행이 멈추면서 5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온종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세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던 어제 속초 승강기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고 당시에 승강기 위에서 사람이 일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장비와 또 안전규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G1 윤수진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 속의 노동자 일부가 리프트카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리프트카 위에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강기는 한 단씩 쌓아 올린 철골 구조물로 15층과 20층 사이에서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구간에서 승강기를 한 단 한 단 연결하는 볼트와 아파트 외벽과 승강기를 고정하는 장치의 볼트 일부가 풀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구조물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풀려있던 볼트가 정상적인 작업 과정의 일환이었는지 혹은 추락 과정에서 함께 떨어져 나간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볼트가 풀려 있었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 같은 방식으로 이미 2개의 승강기를 해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해줬느냐고 다른 것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작업 방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게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심각하죠. 경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35살 변모 씨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의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마디 평균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렇게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인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지하철역의 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 승객들이 30분간 공포에 떨었습니다. 강남 풍역에선 낚싯배가 침수됐지만 승객과 선원 모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앞을 승객과 소방대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요, 여기. 소방구조대가 안에 갇힌 승객을 한 명씩 구조해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지하철 6호선 독바이역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안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30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과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다리 위에 줄지어선 소방대원과 차량들, 승용차 뒷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또 다른 차량도 앞부분이 구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동작대교 용산 방향에서 3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존중형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엔진룸 등에 불이 붙어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통영 홍도 인근 해상에서 9.7톤급 낚싯배가 침수됐습니다. 물이 찾아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17명이 다른 어선 2척으로 옮겨 탔고 곧이어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충북 충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도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세계동 160제곱미터가 불에 타 어미돼지 16마리가 폐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에 차례차례 탑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강기가 멈춰서고 비상벨이 울려 퍼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급 상황을 가정해 교육하는 안전체험 교육장입니다. 저도 줄넘기를 하긴 하는데요. 아까 좀 TV를 보면서 사고가 난 걸 보니까 저도 조금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어서 좀 무서웠어요. 어른과 달리 엘리베이터에서 특히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은 각종 끼임 사고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좁아 보이기만 하는 이 틈이 아이들에게는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 또는 무심코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고 있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 손이 틈새로 빨려 들어갔는데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손끼임 사고 피해자의 절반이 만 1살 이하였고 92%가 만 6살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개는 타박상이었지만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심지어 절단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16개월 정도 된 애를 문 근처에서 앞에 타고 있다가 내릴 때 문이 열리면서 아이 손이 빨려 들어갔어요. 애기 손이 작아도 점점 더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사고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한 발 떨어져 있게 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는 아이들 손을 꼭 잡아서 아이들이 승강기를 짚거나 승강기에 몸을 기대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은 일본이나 타이완처럼 아이들 눈높이에 경고 스티커 등을 붙이는 방안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입니다.
정전이나 기계 고장으로 승강기에 다치는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전국 모든 승강기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등 안전 조치가 대폭 개선됐지만 반쪽짜리 대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진입을 시도합니다. 한참 뒤 문이 열리자 승강기 안에서 입주민들이 탈출합니다. 승강기 비상 호출 버튼으로 경비실에 신고했지만 노후화된 장비 탓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승강기에 승객이 갇히거나 엉뚱한 층으로 운행되는 등의 승강기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만 1,300여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 승강기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구조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모든 승강기에 고유 번호와 QR코드가 부착됐습니다. 핸드폰을 대면 승강기 위치와 함께 고장 신고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강기 안에서 핸드폰 통신이 끊기는 곳이 많아 무용지물입니다. 전화도 터지지 않아 119 신고도 불가능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건물 내에다가 기둥 같은 것도 많이 설치하고 그러죠. 비상호출 버튼을 유선으로 의무화해 핸드폰이 먹통이 되거나 정전 상황에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승강기 안전공단. 물론 도입 취지는 좋지만 먹통이 반복되는 승강기 내 QR코드 의무화를 왜 도입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승강기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목포에서 혼자서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년 된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출입문은 고장난 상태로 다 닫히지 않았고 경찰 출입 제한설이 쳐 있습니다. 이 아파트 승강기 수리 작업을 하던 관리업체 직원 39살 안모 씨가 승강기와 벽체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른 아침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 혼자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평소 고장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서도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던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등 승강기 점검이나 수리 과정에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할 규정은 있지만 승강기 관리 업체가 대부분 명세업체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청도 이런 부분을 하청한테 명문화해서 계약 조건에 달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청도 일정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경찰은 폐쇄로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승강기 관리 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승강기를 점검하거나 수리를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혼자서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20여 년 된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출입문은 고장난 상태로 다 닫히지 않았고 경찰 출입 제한설이 쳐 있습니다. 이 아파트 승강기 수리 작업을 하던 관리업체 직원 39살 안모 씨가 승강기와 벽체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른 아침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 혼자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평소 고장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서도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던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등 승강기 점검이나 수리 과정에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할 규정은 있지만 승강기 관리업체가 대부분 명세업체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청도 이런 부분을 하청한테 명문화해서 계약 조건에 달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청도 일정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경찰은 폐쇄로 화면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승강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물난리가 나고 붙박이장에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입주한 아파트들 얘기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끊이지 않는 하자 문제를 밀착 카메라 전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입니다. 얼핏 보면 별 문제 없는 새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사실 찬찬히 뜯어보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몇 군데 집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두들겨보니 윤택한 곳과 달리 소리가 울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닥 평탄화가 제대로 안 돼 마루가 뜬 겁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벽은 고르지 않아 벽재엔 주름이 잡혔습니다. 창고 천장에 금이 가 있습니다. 벽면이 불량이었을 텐데 그게 도달하신 거예요. 선공정하고 후공정의 협업이 잘 안 됩니다. 화장실 세면대는 물을 틀어놓았더니 아래로 물이 새어나옵니다. 세탁실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고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레는 기분으로 사전 점검을 함께한 입주 예정자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하자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하자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산할 때까지 솔직히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그때까지 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입주한 뒤 발견한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흘러내리는 물을 쓸어내보지만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비가 새는 집처럼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양동이에 받기에 급급합니다. 물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는 운행을 멈춰 서버렸습니다. 지난해 여름 입주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생긴 일입니다. 지난달 20일 이 아파트 내 3개 동에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을 한 겁니다. 모두 5가구에서 스프링클러가 물을 쏟아내면서 침수가 됐고 그 결과 물이 아래층 등으로 흐르면서 모두 20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는데 벽지 같은 데는 이제 다 물이 다 묻었고 아래층 같은 데는 물이 벽하고 이제 천정 위에 벽에서 이제 그런 데가 다 젖은 거죠. 피해 가구들은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서 지내거나 아예 이사를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스프링클러를 잠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이 혹시나 불이 나면 잠겨있으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입주 초기에도 스프링클러 사고가 있었지만 입주민들은 시공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해당 시공사 측은 스프링클러를 교체해주고 관련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붙박이장 안이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유리창은 온도 차이로 맺힌 이슬이 물줄기가 되어 줄줄 떨어집니다. 지난해 말 입주한 충청권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집은 화장실 천장을 뜯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이 아랫집의 천장으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집 말고도 같은 라인에 있는 여러 세대의 화장실을 뜯어봤지만 어디서 물이 새는지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일부 주민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너네들이 관리 잘못한 거는 환기를 시켜라, 아파트내 그 습도를 50% 뭐 40% 내려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관리소. 실제 일부 가구는 사비를 들여 수리한 상황. 사격대는 사기라서 아예 임대료를 해버렸거든요. 전문가들은 시행과 시공, 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아파트 건설 과정을 지적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파독을 주거든요. 차입의 전가 문제도 있고요. 공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하자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어찌 지어질지도 모르는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하나 보고 계약금을 냅니다. 정작 건설사가 직접 짓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호분양제 등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5,000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흠잡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고소를 했는데 사고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승강기라든가 불법승강이라든가 또 다중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7,000대, 전남에는 13,000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가 중고 부품을 새 것처럼 속여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태 전해드렸습니다만 반복되는 사고에는 점검을 부실하게 하는 게 한 몫이랍니다. 3분 30초 만에 점검을 끝낸다면 그 승강기 믿고 탈 수가 없을 겁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승강기 추락 사고입니다. 갑자기 2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져 영아를 포함한 8명이 구조되기까지 심한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도르래의 심한 마모, 우포를 끌어올리는 도르래 홈이 다를 대로 다른 상태였습니다.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지 않으셔서 사고의 원인이 한 가지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유지관리업체가 이 승강기를 정기 점검한 게 지난 9월. 점검 기록에는 도르래가 양호하다는 뜻인 A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목도 모두 A라고 해놨는데 불과 2달 만에 사고가 난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고가 처음도 아닙니다. 이번은 매달 와서 했었나요? 허술한 점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아파트에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승강기를 점검하러 들어갑니다. 점검을 끝내고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 30초에 불과합니다. 승강기 사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2만 4천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업체들이 신고한 고장 건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 71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장 사실을 쉬쉬하고 감추는 겁니다. 거의 신고 잘 안 하죠. 고장 건수가 많다고 이게 소문이 나면 입찰 참여할 때 그게 또 아파트에서 재계약 관련해가지고 불이익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승강기 사고. 관행으로 굳어진 부실 점검이나 거짓 검사도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승강기를 고치거나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사람이 올해에만 10명입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저희가 살펴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승강기 콩로 바닥에서 흠집 방지용 비닐을 제거하던 A씨가 위에서 갑자기 내려온 승강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승강기 상태를 점검으로 바꿔 작동을 멈춰야 하는데 정상으로 둔 채 작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다른 층에서 승강기를 호출하는 바람에 승강기가 움직이면서 참변으로 이어진 겁니다. 사고라든가 전혀 그런 것을 강제로 보고 아주 공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끝날 것 같다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지난 2월 25일 광주광역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승강기를 받고서서 폭로 천장에 화재 감지기를 달던 62살 B씨. 갑자기 승강기가 1층으로 내려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과 승강기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27살 C씨도 역시 승강기 수리 중 변을 당했는데 모두 점검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승강기 수리를 할 땐 작업 지휘자를 정해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 하는데 세 사고 모두 혼자 작업을 하다 일어났습니다. 사망사고 8건 가운데 안전장치가 미흡한 경우도 7건이나 됐습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조이지 못하는 나사못을 썼거나 정식 장비 대신 캠핑 장비를 쓰는 바람에 노동자가 올라섰던 받침대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3명은 대형 승강기 업체의 협력사 직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승강기 보수관리는 대기업 협력사가 업무를 나누는 공동도급 형태지만 사실상의 원하청 구조로 운영되는 사실이 행정안전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의 자사의 인건비보다는 적게 이제 산정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싼 인건비로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확실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승강기 안전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안전불감증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또 다른 위험에 외주하는 아닌지 정밀한 조사와 철저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겁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에서 승강기가 추락하며 6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미 한 달 전에 승강기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승강기가 갑자기 내려갈 때 자동 정지되는 장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 66살 조모 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에서 경찰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은 승강기의 오작동 원인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해당 엘리베이터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흥복한 백화점 측은 승강기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승강기는 지난달 20일 안전점검에서 승강기 본체와 벽면 간격이 기준치인 10mm보다 더 멀고 비정상적으로 느린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승강기가 갑자기 빠르게 이동하면 자동 정지되는 장치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문제가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당시 점검업체는 2달 안에 다 고치는 조건으로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숨진 조 씨는 주말을 맞아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조 씨는 사고 직후 가까운 번역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당직인 흉부외과 의료진이 한 팀뿐인데 수술 중이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백화점에선 60대 남성이 갑자기 움직인 승강기에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내리려는 순간 승강기가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상반신만 드러낸 채 승강기 천장과 입구에 끼어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승강기 천장과 입구에 틈을 벌려 끼인 남성을 구조합니다. 오후 2시 무렵 서울 양천구의 한 백화점 6층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60대 남성이 승강기에서 내리려는 순간 승강기가 갑자기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몸이 끼인 겁니다. 10여 분 만에 구조된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끝에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문이 열려서 내리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틈사이를 꼈다고요. 승강기에 함께 탔던 19명은 사다리를 이용해 구조됐습니다. 사고 승강기는 20년 전 국내 기업이 제작한 것으로 백화점 측은 그동안 정기 안전점검에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하려고 연구실 발사 올렸고요. 사고는 저희가 사고를 좀 당했었고. 사고 승강기는 지하 5층에서 지상 7층까지 운행하는데 6층 영화관 관람객이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SBS 정병훈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20대 운전자가 차량으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망쳤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사고 주변 지역에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사건 사고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2호선 강남역 근처 골목길. 조금 전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고가의 외제차가 무언가와 강하게 부딪히고 반바퀴 돌아 멈춰섭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6시 반쯤. 직진하던 차량은 이 위치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사고 잔해가 남아있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는 일행 1명과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평소 보행자가 많이 오가는 곳이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던 주상복합 오피스텔 340여 세대가 반나절 넘게 정전되면서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일행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 도로를 달려오던 SUV 승용차가 무언가에 부딪히며 크게 들썩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더니 시동을 끄고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대전 가장동에서 승용차가 길가에 세워놓은 농기계와 오토바이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차량과 농기계 등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분석해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일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한밤중에 정전 사고가 발생했고 상수관이 터져 도로가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신고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2시 3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 보일러 가동이 멈추면서 123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4시간 동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광주시 하남 산단의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낡은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사고로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차량 통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순천시 덕월동 철길 보수공사장에서 56살 이모 씨가 기관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목포시 대양동 아패대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초등학교 동창생과 고교생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소방공무원인 4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조합장 선거 낙선자 A씨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1심보다 감형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무등산 지산유원지 리프트 탑승객 추락 사고는 정비 불량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태풍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가차없이 앗아가기로 합니다. 역대급 태풍이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 김정호 기자가 보도하였습니다. 태풍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2차 대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은 하나였습니다. 1959년 9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모두 84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난 2002년 무사가
246명으로 가장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재산 피해를 놓고 보면 부사가 5조 1,479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1년 뒤 발생한 매미도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부산은 가장 많은 비를 뿌린 태풍으로도 기록됐습니다. 강릉 지역에 지난 2002년 8월 31일 단 하루 동안 무려 870.5mm라는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강한 바람은 매미가 몰고 왔습니다. 2003년 9월 12일 제주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으로 60m가 관측됐습니다. 매미의 강풍 위력은 엿가락처럼 휜 부산항 대형 크레인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큰 상처를 남긴 이른바 역대급 태풍. 다시는 소일고 외양간 놓치지 말라는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태풍 하이선이 또 핥히고 지나가면서 부산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와 강풍 피해가 잇따르며 큰 소채기를 남겼습니다. 오희원 기자가 태풍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멸치 산지로 유명한 부산 기장군 대배랑 연안이 있고 어느 곳에 아스팔트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태풍이 만들어낸 거센 파도는 일대 도로를 완전히 산산조각 되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배를 이으며 횟집을 운영해왔던 가게 주인은 하루아침에 박살난 가게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정말 내일 갔을 때도 이 앞에 일이 안 되셨거든요. 이번에는 파도가 치면서 위에 앞 수족관이 다 밀려나가지고 다 깨서졌어요. 근데 고객들도 가셨고 이렇게 큰 거는 처음이었어요. 가게를 하고 처음이었어요. 제15 태풍 하이선은 부산을 비켜가기만 했는데도 남기관 상처기는 깊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침수되는가 하며 평소 멀쩡했던 빗살이 붕괴하게 됐습니다. 소리가 팍 나서 나는 태풍 문 열고 옥상 정면 올라가려다 팍 하길래 나 태풍인 줄 알고 문 도로 닫고 꽉 잡고 있었어요. 지난 7월 말 부산 일대를 집어삼킨 역대급 비 피해를 돌이키게 할 정도의 위협적인 집중호우였습니다.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를 넘는 강풍이 불어 신호등이 부서지는가 하면 가로수가 후리쳐 뽑히게 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일대 초호층 빌딩에선 강풍의 영향으로 유리잔 속 물이 크게 흔들려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고층 빌딩 사이에선 거센 빌딩풍에 땅으로 떨어지던 빗방울이 거꾸로 하늘로 솟구치게 됐습니다. 부산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태풍 신고 건수는 1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은면입니다. 단 3시간 만에 부산 도심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을 시청자분들이 시시각각 KBS의 제보로 보내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전해온 당시 상황을 직접 보시죠.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시장 골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급류가 거세게 쏟아져 내립니다. 200mm가 넘는 비에 식당 안도 침수됐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자에 올라가 다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마치 계곡에서 쏟아져 나오듯 빗물이 무서운 기세로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불어난 물에 도로를 지나던 차량과 행인 모두 멈춰 섰습니다. 해운대의 한 아파트 앞 도로.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차들이 도로를 달리다 아파트 입구에서 우회합니다. 승용차와 버스는 힘겹게 물살을 가르며 이동합니다. 몇몇 차량은 아예 고립돼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어디가 해수욕장 백사장인지 어디가 도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광안리 해변로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행인들은 바지를 걷어붙이고 겨우 이동합니다. 부산 연산교차로 비상 깜빡이를 켠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물에 잠긴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부산진 시장 지하차도 역시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찼습니다. 터널 안쪽에는 차 2대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시내버스 안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귀가하던 승객들은 내리지도 못하고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도로가 침수돼 꼼짝을 못하자 불어난 물이 버스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3시간의 집중호우에 부산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 건수만 10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KBS 뉴스 김아들입니다. (22호) 태풍 라이가 덮친 필리핀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0명 넘게 숨지고 40만 명 넘는 주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김원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불어난 강물에 집이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구조대원들이 생후 한 달 된 아이를 고무대야에 담아서 구조하고 있습니다. 태풍 라이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방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밤중에 마을이 통째로 침수되면서 단변 마을에 살던 수많은 주민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200명을 넘었고 5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최대 풍속 195km의 역대급 비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이 때문에 허술한 목주주택에 사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남북 보홀시 등 태풍이 직접 훑고 지나간 지역에선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무너지면서 40여만 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 버린 주택 안으로 세간살이가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개방을 준비하던 유명 관광지 세부는 주유소 기둥이 넘어가고 유람선이 선착장을 넘어 떠내려왔습니다. How much we can raise so that we can marshal it to the areas affected. 15개 지역에선 통신선도 끊어지면서 피해 집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수용 공간조차 부족해 코로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알고 보니 10년 동안 이 아파트 승강기를 관리했던 업체 팀장이 제 입찰에서 떨어지자 앙심을 품고 버린 일이 있습니다. 조미련 기자. 검은 봉지를 든 남성이 아파트 계단을 올라갑니다. 5분 뒤 이 남성이 내려와 사라진 뒤 입주민들은 승강기가 고장난 것을 알게 됩니다. 15층 높이 아파트가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간 남성이 승강기 장치를 고장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고장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하지만 원인을 찾아 고치는 데는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일을 벌인 사람은 올해 초까지 10년 동안 이 아파트의 승강기를 관리하던 업체의 팀장. 지난 2월 입찰에서 떨어진 데 앙심을 품고 한 짓입니다. 문화임을 끌었던 폐경내, 어린애, 노약자들 그래부터 이런 시간 동안 고쳐주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고 이게는 논란에서 당연히 많이 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일부 동의 승강기 시스템을 조작해 정전되면 재가동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 정전돼 승강기의 주민이 다쳤더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승강기 부품이 아주 복잡하고 고정되어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모두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여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팀장을 비롯한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승강기 유지 보수 업체는 중고 부품을 새것인양 속여 끼우기도 하고 또 멀쩡한 부품을 바꿔 바가지를 씌우기도 합니다. 그 이면엔 대형 승강기 제조사들의 오랜 갑질 관행이 있습니다. 이어서 노동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강기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 오류라 전원만 껐다 켜도 되는데도 부품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인도파가 통째로 다 나가는 건데 근데 에라가 똑딱으로 인해가지고 그 인도파를 통째로 바꿔요. 단가가 500씩 됩니다. 여기서 떼어낸 멀쩡한 부품은 중고시장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업자들 사이의 통화 내용입니다.
아이고, 그냥 또 열심히 빡빡이고 현장 가서 사기쳐서 부품 판매 막 내만 보여주지만. 우리 부품 떴던 거를 딴 데로 중고로 팔겠죠. 이런 양체짓은 대형 승강기 제조사와의 공동 보급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대형 승강기 제조업체는 아파트나 상가에 승강기를 납품하면서 보통 설치뿐 아니라 유지보수 계약도 하는데 이때 중소유지보수 업체 두세 곳을 끼는 공동 보급 계약을 맺습니다. 한 대형 승강기 업체의 내부 문건입니다. 유지보수 협력업체들에게 부품 판매와 수리 공사의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달성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지보수 업체들은 엉터리 정비를 하거나 중고 부품까지 쓰는 비양심적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 가져와야 되는데 60에서 70만 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판매를 하면 나머지 차익분이 생기잖아요. 시장 점유율 1, 2위인 현대 엘리베이터와 티센트루프의 경우 전체 유지보수 계약의 75%가 공동보급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업계에 만연한 공동보급 계약이 승강기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보급을 30% 선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의 노동주입니다.